부세알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을 때 해당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좀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택을 보유할 때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에 해당하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에 해당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신고 납부도 가능하지만 부과징수 원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 방법으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가 발급이 됩니다. 2019년 올해 종합부동산세 관련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은 총 납세 의무자는 59만 5천 명이고요. 현재 납세 고지서가 발생된 금액은 3조 3,471억 원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18년 대비해서 납세 의무자는 27.7%가 증가를 했고요. 그 인원을 보면은 12만 9천 명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 대상자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 내용 좀 달아드렸고요.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개념 잡기부터 해서 2019년 개정세법, 그리고 세율이 인상되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한테 중과세율이 적용하게 됐고요. 관련 내용은 예전에 이미 예상 산출 세액 등 계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종합부동산세 주택임대사업자 합산 배제 관련 내용도 다뤄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요 관련 내용 참고하시면은 종합부동산세 개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올해 처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셨거나 납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요거 개념 잡기랑 2019년 세법 개정 내용 일단 좀 참고해 보시면은 종부세 개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 계산 산출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단 재산세를 알아야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재산세 이렇게 산출하는 흐름이고요. 만약에 1주택, 2주택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재산세가 나왔다고 치면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주택 같은 경우는 9억 초과분,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6억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가 과세가 되죠. 이렇게 과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 두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산한 금액의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고 공제금을 빼게 되면은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종부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재산세액에 대해서 공제할 재산세액이라고 해서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공제 후 산출된 금액이 최종 종합부동산세 부과 금액이 되고요. 이 금액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서 최종 부과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 산출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별도 재산세 계산 방법이라는 내용을 다뤄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 참고하시면 향후에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부과됐는지 좀 검토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이런 이렇게 계산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 좀 다루는 게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분들은 올해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셨던 많은 분들이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많이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좀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많은 부분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주택 가격이 금년에 많이 올랐죠. 그 오르면서 일단 공시가격이 많이 지금 올랐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80%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는 5%씩 이제 상향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85%가 적용이 됐고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상승이 되면서 2022년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과세 표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하고 엮이게 되면서 좀 더 많은 세금이 과세되게 되는 구조로 나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나 전국 3주택 이상자 분들은 내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세부담 상한선도 지금 상승이 됐기 때문에 적지 않은 세금 부담이 올 수 있다는 거고 미리미리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보자면은 2019년 종합부동산세 세법이 개정되면서 세율이 상향 조정되고 그리고
조정대상 2주택자나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들한테 중과세율이 이렇게 적용되게 됐죠. 그 내용을 간단히 보면은 종전의 세율 구조는 과세표준 대비해서 이렇게 세율이 적용됐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들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에 적지 않은 세금이 부과됐으리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미 올 초에 2019년 세법 개정으로 미리 예고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대로 올해 말에 지금 적용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린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지난 시간에 올려드린 내용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내용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예년에 비해서 많은 부분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부담 상한선이 지금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서 2019년도 종합부동산세가 급격히 상승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이유라고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목에 있듯이 이 세부담 상한선을 이용해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가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초간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담 상한선 관련해서 이렇게 계산식을 보면은 당해년도 뭐 총세액 상당액, 직전년도 총세액 상당액, 뭐 한도 비율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부담 상한선으로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식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지난해나 올해 주택 관련된 조건이 동일하는 전제로 들어가게 되고요. 세부담 상한 기준은 지난해 냈던 재산세하고 종부세 기준으로 상한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직전 연도 작년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알아야 됩니다. 올해 전 것도 아니고 작년에 납부했던 내역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알아보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재산세를 예를 들어서 250만원 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150만원 정도 냈다고 하면요. 합계액은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담 상한 금액을 적용할 때는 요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이 되게 되는데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150%가 적용이 되고 조정대상 2주택자는 200%가 적용이 되고 전국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300%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일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합계 금액의 150%라면 세부담 상한액은 600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이 600만원의 의미는 올해 부담해야 할 재산세하고 종부세 합계 금액이 600만원을 넘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세부담 상한액은 이렇게 구해졌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올해 재산세가 예를 드는 겁니다. 400만원이 나왔고 종합부동산세가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나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이렇게 합계 금액은 이렇게 700만원이 되는데요. 지금 이 계산식에서 보면은 요 700만원은 작년에 세부담 상한액을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요 합계액에서 요 세부담 상한액을 빼주게 되면은 100만원이 나옵니다. 이 100만원은 세부담 상한액 초과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산출한 금액에서 100만원을 빼주게 되면은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2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금액하고 실제 종부세, 납부, 고지서 금액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상당 부분 많이 차이가 난다, 잘못 부과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다음으로 또 다른 사례 하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주택 이상 300%가 적용된다는 가정으로 하고요. 지난해 재산세를 1100만원 정도 냈다고 가정합니다. 뭐 서울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요. 종부세가 14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3주택이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은 300%가 적용이 되겠죠. 300%를 적용하면은 최고 7500만원까지 올해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금년 재산세가 1200만원 정도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제가 이제 공시지가도 많이 오르고 세율도 중과됐기 때문에 중과세율 적용해서 한 4200만원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이 경우를 보면은 세부담 상한액이 75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계액이 5400 이거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4200만원은 그대로 내야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도 보듯이 지금 종합부동산세가 3배가 뛰었는데 그대로 내야 된다는 구조로 나오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5천만원이 만약에 부과됐다. 이 구조 또한 세부담 상한액을 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다 부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거는 예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다 무조건 150%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적용했을 때 한번 볼게요. 150%를 적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부담 상한액은 3,75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직지가가 오르고 뭐 여러 가지 뭐 세율도 오르고 해서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합계 금액은 6,200만 원이 되고요. 이 6,200만 원의 금액은 세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을 때 3,750만 원보다 2,450만 원이 더 초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종부세 납부할 금액은 2,550만 원이 됩니다. 거의 2,500 차이가 나죠? 결론적으로 작년 같았으면은 이렇게 5천이 부과돼도 2,550만 원을 낼 거를 중과대상 3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이 5천만 원을 그대로 내야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이 조건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2주택 조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200%가 적용이 되겠죠? 200%가 적용이 되면은 세부담 상한은 5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됐을 때 계산해 보면은 이건 6,200이거든요. 요거보다 지금 초과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 5천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해서 1,200만 원을 빼주게 되면은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3,800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가 됩니다. 150%를 만약에 적용이 되게 되면요. 3,750인데 실제로 종합부동산세가 5천만 원이 나오더라도 실제 부담할 세금은 2,550만 원이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좀 5천만 원 극단적으로 이렇게 쓴 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과세 당국에서 어떻게 이거를 조건을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50%가 될 수가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5천만 원이 나와도 2,550만 원만 내게 되는 구조고요. 200%를 적용할 수 있게 되고요. 300%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이제 손쉽게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직전유도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넣어서 그 세부담 상한선 기준을 넣습니다. 그랬을 때 이 상한액이 나오죠. 그리고 올해 낸 재산세랑 올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랑 합쳐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금액을 합친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세부담 상한액보다 좀 많이 부과가 됐다. 이러면은 거의 99.9% 과세당국에서 주택수를 잘못 계산했든 좀 잘못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방법으로 좀 접근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 계산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걸 근거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 납부를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앞선 내용 가져왔고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실제 부담할 세금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시게 되면은 납부기한은 올해는 16일까지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한번 이거 직접 관할 세무서 방문하셔서 제대로 한번 계산해서 이렇게 납부하시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을 좀 이용하시면 일단 간단하게나마 제대로 부과되는지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1세대 1주택 중에서도 지금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되더라도 나이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에 따라서 이렇게 연장자 공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보유기간에 따라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올해 또 신설된 거는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또 50% 추가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혹시나 이런 분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봤을 때 이 공제할 재산세액하고 요 연장자 공제 요건 내용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공제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 내용도 이렇게 별도로 좀 올려드리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주택임대 사업자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데 아직 그 신고 기간에 신고를 못 하셔서 배제 요청을 안 하신 분이 있거나 이걸 아직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요 납부 기간 안에 추가로 합산 배제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용하셔 갖고
주택수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종합부동산세를 또 줄이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정대상지역 해제되거나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주택을 내는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다룬 내용이고요. 요거는 이전에 다뤘던 내용에서 이거는 좀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내용 좀 참고하시고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또 별도 영상 다루는 게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그래서 필요하신 분 참고해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 계산하실 때 좀 참고가 되리라 봅니다. 다음으로 종합부동산세 이번에 많은 부분 좀 상승이 됐기 때문에 좀 세금 내시는데 좀 부담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분납 관련된 내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분납 관련된 내용은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이하는 대상이 아니고요. 250만원 이제 초과분들 대상입니다. 간단히 내용을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세액이 250만원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써있고 납부할 금액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부 금액이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납부 세액이 400만원이 나왔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이라는 거는 이 금액이 분납할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럴 경우에는 초기 납부 적어도 250만원은 아무리 적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되고 6개월 내에 이 나머지 금액 있죠. 예를 들어서 250만원 넣었다. 그러면 150만원. 그리고 만약에 300만원을 넣었다. 나머지 100만원에 대해서 6개월 이내에 분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 한번 볼게요. 500만원 이제 초과인 경우, 예를 들어서 납부세액이 2천만원이 나왔다고 볼게요. 이럴 경우에는 뭐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초기 납부 금액은 적어도 50%는 먼저 초기에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어도 1000만원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50% 상당 금액을 납부하셔야 되고, 물론 1000만원 이상 더 넣으셔도 되고요.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나머지 금액은 분납으로 해서 납부하시면 되게 됩니다. 원래는 2개월 분납이었는데 이게 연장이 돼서 6개월까지 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부과된 거를 보면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좀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나도 모르게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내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부담 상한액을 가지고 종합부동산세가 제대로 부과됐는지 그런 거를 간단히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좀 다뤄왔고요.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세 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